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셀바이오의 주가의 흐름이 너무 좀 지루하시죠? 네, 저는 이 박셀바이오 고점에서 매수가 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좀 시간을 좀 갖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손절이라든지 또 매수라든지 어떤 그러한 뭐 결정을 내리시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그냥 좀 여유 있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한 2주 이상, 네, 한 2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자 기다려서 우리가 기다린 다음에 수익이 나면 참 기다린 보람이라도 있죠. 근데 뭐 주가의 흐름, 세력이 또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뭐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좀 기다려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글쎄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요.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고, 또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고점은 낮아지지만 저점은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모습에서 지금 확실하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충분히 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좀 해 봅니다만, 자 여기에서 지금 박셀바이오는 빠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하방으로 밀릴 수 있다. 글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지지 라인대가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점에 대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저점에서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올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점은 높아져서 좋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빨리 상승이 나오지 않고 밀리는 상황에서 전 저점을 깨고 저점이 다시 낮아진다라고 하면 주가의 중심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중심이 여기 이렇게 그쵸 낮아지는 상황에서 저점도 낮아진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중심이 낮아지는 건 상관없어요. 중심이. 근데 저점이 낮아지면서 중심이 같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주가의 흐름이 좀 이렇게 밑으로 좀 가라앉는 그러한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주 좀 그러니까 2주 이상, 그러니까 2주 정도를 좀 기다려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주가의 방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대략 한 2주 정도의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횡보를 하는데 어떻게 횡보를 하죠? 좋은 모습을 만들어 줬어요. 좋은 모습을 만들어 주고 돌파 상승을 예상을 해봤지만 저항이 생기고 다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또 2주 동안의 예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횡보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2주 안에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하고 반등 다시 눌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올려놓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 또는 바로 빠진다,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바로 빠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나중에 여기서 자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이건 나중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 얘기고 주가의 중심과 흐름의 단기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일단은 이 밑에 지지 라인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밑에 라인을 보는 거지만 지금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큰 그림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물론 단기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2주 아니다라고 하면 큰 그림을 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2주 안에 꼭 2주를 채운다. 뭐 그전 어떤 뭐 상승 하락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 2주 안에 어떤 모양이 나오던 그 2주의 그 기간이 저는 좀 중요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위치를 파악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중요한 위치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읽어주면 다음에 또 어떤 모양과 그 위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가장 좋은 건 당연히 빨리 상승이 나오는 게 좋죠. 나오는 게 좋지만 자, 이 위치에서 깨지느냐 지지하느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위치에서 하락을 하느냐 또는 지켜주느냐, 그러면 하락을 했을 때의 중심 밑에 이 위치에서 2주 또는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현재 위치에서 2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플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바이오를 보시면 제가 이제 피플바이오를 왜 이제 보려고 하냐면요. 자, 위치의 중심이 박셀바이오랑 좀 다르긴 하지만 흐름이 같아요. 지금 좋은 자리를 안착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못 가죠. 그게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플바이오를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박셀바이오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난 차트이지만 이런 것을 비교를 해드리면 조금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 밑에서 주가가 하락 상승 하락을 하죠. 자, 대략 뭐 2주의 모습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2주의 모습을 말씀드린 게 꼭 2주라는 것을 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모습을 봤을 때 2주 정도 한번 두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4월 자 2주 3주 차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가의 방향이 자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한 3주에서 한 달로 봐야 되겠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대한 것을 보면 저항이고 좀 밀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라인대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빠졌을 때 전저점에 대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착을 해 준다라고 하면 그 동안에 있었던 흐름과 전혀 다른 흐름이 나오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피플바이오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밀리는 모양은 있어요. 밀리는 모양이 있지만 바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꼭 이렇게 또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면은 전저점을 보는 거지만 꼭 빠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플바이오는 자 이제 21선, 5일선 깨졌지만 21선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자리만 지금 현재 자리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전 저점까지 볼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상승을 해 놓고 자리를 올려 준다라고 하면 좋은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피플바이오도 그렇고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와 그 다음에 반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전 저점을 분명히 보고 있을 것이다.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세력들이 개인들이 원하는 자리를 꼭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에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밑에 빠졌을 때에 그 밑에서 다시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 그 다음에 밑으로 꼭 빠지지 않고 다시, 지금 시간에 뭐 그렇게 하락을 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 21선 안착시키고 전저점을 꼭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착 이후에 상승 올려놔 줄지,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박셀바이오도 그렇지만 비플바이오도 좀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빠른 대응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수익이 나는 것, 빠른 대응, 수익이 나는 것은 빠른 대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빨리 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느리게 천천히 주가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주가가 일단 우리에게 손실을 주지 않고 잘 흘러가느냐, 네, 이것을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다린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단순하게 횡보가 길면 뭐 살짝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큰, 그쵸? 우리 생각 이상, 글쎄 뭐 이런 상승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다린 보람이 좀 있지 않겠느냐, 상승하게 되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락에 대한 것, 하락에 대한 것과 지지되는 것. 그래서 지지가 잘 되느냐, 하락이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하락이 됐을 때에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해 두시면 아무래도 어떤 방향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좋은 대응과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유 있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